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아, 우선 환경부의 장관 후보자로 오시게 된 거를 굉장히 좀 환영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또 제가 이 환노위에 이렇게 있으면서 느껴지는 게 산업 쪽과 예산 쪽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탄소 중립을 환경부에서 끌어나가는데 여러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 이렇게 환경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한정희 장관 후보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환경부가 훨씬 더 힘을 갖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번에 그 월성원전 건 가지고도 사실 이게 원자력 안전위원회하고 산업부의 역할도 있지만 환경부 역할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부에 먹는 물 기준이 있어요. 먹는 물 기준에 삼중수소 기준이 있는데 네네. 어, 한국이 염지하수 원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을, 그러니까 바다에서 염지하수가 있을 때 그걸 개발을 할 때는 600크렐로 엄격하게 기준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이 부분은 좀 선진적이다. 다른 나라는 단순히 뭐 환산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체내 삼중수소 피폭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가만히 안 된 데 비해서 우리는 좀 엄격하게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염지하수에만 적용을 하고 있고 일반 지하수에는 적용이 지금 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년간 그 월성원전 주변에만 유독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다른 데에서는 저렇게 삼중수소가 검출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km, 1km에서 3km 이내에 있는 식수와 지하수에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있어서 이 지하수를 먹는 주민들은 오염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먹는 물로 개발해서 생산 판매를 할 수 없는 지하수와 식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었을 경우에는 기준 위반이 되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건을 좀 청정성 기준으로, 다른 나라처럼 유해성 기준이 아니라 청정성 기준으로 기준을 하루빨리 좀 마련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은 사각지대처럼 좀 남아 있는 네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국회 기후변화 포럼 대표셨잖아요. 그리고 네. 그린 뉴딜 기본법이나 기후위기 대응법에 대해서 발의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그나마 환경부에서 그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작년에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 기존에는 특히 풍력 발전이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 들어서 태양광은 10기가와트가 넘게 됐지만 풍력 발전은 1기가와트도 아직 확대를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2017년에 100메가와트, 18년에 85메가와트, 2019년 162메가와트밖에 안 되던 걸 작년에는 952메가와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가 드디어 재생에너지 그 온실가스 감축 영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리드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가 NDC, 그러니까 국가 온실가스 네. 감축 목표를 원래 2025년 이렇게 하시던 거를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임기 내로 했는데 그걸 임기 내가 아니라 올해 안에 지금 워킹 그룹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하고 쭉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하나가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탈석탄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환경부에서도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 낙동강 이 관리기금만 해도 1,800억이 넘게 돈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탈석탄 선언을 한 금융기관에 금고를 선택을 하는 그런 선언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건 아직도 진행을 안 하고 있고 뭐 탈석탄 금융 지표 적용을 준비하는 중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금고 선정에서 분명하게 이 방향을 좀 잡아 주십사 하는 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출권 거래제 3기 할당 이제 시작됐는데 이때 이제 기재부하고 산업부한테 많이 밀렸죠. 그래서 사실 좀 강화시켜서 가지 못했고 이건 탄소 중립을 발표하기 전에 나온 거거든요. 탄소 중립을 이제 발표한 다음에는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수단 중에 하나인 배출권 거래제. 근데 이건 결국 산업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 전체의 온실가스는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배출권 거래제 해당 분야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이 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3기 할당 계획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산업부를 좀 이렇게 리드를 하셔가지고 좀 더 수정을 해서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제가 기업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의외로 우리는 미리 준비했는데 너무 약하게 나와서 좀 김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기업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세계적 흐름에 우리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좀 해서 그 역할을 좀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네, 이 의원님.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좀. 예. NDC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 목표를 다시 설정을 2030 국가 목표를 설정을 다시 하는 건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만큼 이것은 이제 국가적 책무가 지워지는 거라서 사실 사회적 합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충분한 소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빨리 NDC가 또 정리가 되어야 그 이후에 말씀해 주신 배출권 거래제 3기 할당이라든지 또는 유상 할당을 더 증가시킬 것인지 어떨 것인지 한 그 다음의 숙제들이 또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석탄 금융의 다른 것보다도 수계기금부터 먼저 금고를 선정할 때 하자고 하는 건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금융회사 중에서 탈석탄 금융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는 곳들이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네. 환경부가 먼저 해서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의 기금, 금고가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해서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